전환길은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우산서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소중한 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이름의 전환길,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2030 세대들을 대신해서 낯선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 이름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하나 좀 주십시오. 제가 54년간 살면서 1987 때 민주화운동 이후로,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로 12.7 급 집회 100만 명 모인 이후로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봅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갇힌 우리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위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있다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야당에서는 지금 뭐가 그래 급한지 똥 늘어온 개처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급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100만 명,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도 이것을 잘 보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오직 사실의 근거한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 지금부터 불의한 재판관들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동안 저질렀을 듯한 많은
과오들을 생각하며 그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또 재판관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고통받았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존칭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의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헌법심리에, 재판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은 김제동, 김어준,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가 새로 계몽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가 바로 사법부 내의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지역 출신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두 번째,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이미선 재판관의 과오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그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패소해서 너무나 고통받을 패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재판관이 양심을 발려먹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재판은 기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들이 휴전선에서 혹시나 침략해올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 바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현재 본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심판의 아들, 거기에서 여동생이 한쪽을 편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40여, 현재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규정상,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위헌 법률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되면 그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2월 3일까지 위헌 법률 여부를 신속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빨리 40역을 헌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40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또 그놈의 집단
진보적이고 가장 좌파라고 했던 아까 문영배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뉴스 보도에 의하면 마은혁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전한길이 이런 말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에 언론 보도에서는 전한길이가 이제 선관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왜곡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들과 지금 행해지는 일들은 모두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한길이 먼저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먼저입니까? 헌법재판관에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리 빨리 우리 대통령을 급하게 탄핵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은혁을 왜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떤 심판이 내릴지 예측 가능한 지난주에 헌재 탄핵 심판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탄핵 소출받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탄핵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 다시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한 지 2시간도 돼서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또 그들만이 믿는 험지에다가 보내놓고는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4대4가 나왔는데
그 탄핵 심판 인용했던 그 사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법과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그냥 판결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믿어왔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입니다.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명령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첫 번째, 상기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40여건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출신인지를,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판사 3,214명 중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합쳐서 대략 15% 되니까 300~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대로 법원 내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선량한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해 왔는지 아십니까? 군대 하나회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계 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요직을 많이 차지한
주류 세력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침묵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말했듯이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과거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모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은, 판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모두 자진 사표를 내고 그만두십시오. 법원을 떠나십시오.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한다고 불철주야에 애써왔던 수많은 양심적인 우리 판사님들, 이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소속 모든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라.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같은 단체 소속인 공수처장 오동훈, 불법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영, 불의한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이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국민들에게 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희 단체들이 지라고.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린 모든 책임을 불의한 그 사람들이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법과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또 처음입니다. 원고지가 적어져서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더 이상은 이대로 보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우리 주권을 되찾고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면서 이곳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 석동연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구치소 앞에서 또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하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한 차원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또 다시 살리자고 다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애국가 크게 한번 불러서 구치소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구한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와! 끝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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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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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전환길 쌤이 그토록